아무래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CCTV로 이렇게 보듯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 뭔가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 모자 쓰셨네요. 네. 아직 모자 쓴 이유가요. 처음이라서. 환자분들이 가끔 선물을 주고 가시는데 네. 제가 진료실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감사하게 쓰고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진료할 때도 그러면 잘 쓰고 있습니다. 계시는 걸로. 자, 오늘의 시험관을 할 때 보조적으로 치료하는 여러 가지 요법들, 뭐 면역 주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이제 뭐 시험관하고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요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추천, 비추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의학계에서는 이제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추천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려해 볼 수는 있다. 어떤 상황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뭐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추,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4가지로 나뉩니다. 자궁내시경이 자연임신을 할 때, 즉 아기를 가지려고 해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첫 단계로 권장드리거나 하진 않고요. 저희가 뭐 난임이나 뭐 임신을 원하는데 지금 뭐 자연임신이 잘 안 된다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보는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 자궁 내막에 근종이 보인다던가 아니면 용종이 너무 많이 보인다던가 이럴 때는 뭐 1차적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첫 단계로 진행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일단은 먼저 뭐 자연임신 시도를 좀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반복적으로 약간 임신 시도에 실패할 경우에는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궁내시경을 하면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자궁을 상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까요? 위내시경한다고 위가 다치는 걸 뭐 그렇죠. 일반적으로 걱정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자궁 안쪽에 원래 있는 그 이제 공간으로 이제 살짝 조심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다른 이상 소견을 보는 거고, 그런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눈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제일 자궁 손상을 좀 적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착상력 테스트라는 게 있던데요. 가끔씩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ERA라고 뭐 그렇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 내막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게 자궁 내막도 착상을 준비하는 단계가 딱 있어요. 호르몬 단계 중에. 내막이 준비되는 단계가 다를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생각난 게 착상력 테스트고요. ERA라는 검사를 하면 이분은 좀 빨리 착상이 해야 된다, 늦게 해야 된다 하는데 대부분 결과를 연구를 해보면 약간 좀 뒤로 미루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ERA 테스트가 좀 비싸기도 하고 약간 침습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하지 않지만 계속 안 되면 한 번 정도 해볼 필요는 있고, 학회 입장에서도 아직은 일반적으로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핫하죠. 아마 그 우리나라 난임병원 다니시는 분 중에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NK셀이라는 게 있는데요. NK셀이 뭔가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자연살해 세포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불리는데, 일단은 임신 자체가 아무래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완전한 타인인 어떤 남편의 정자를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수정란을 면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좀 많이 작용하는 세포입니다. 부작용이 뭐 통증이나 이거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없고요. 불편할 때만 얘기하시면 중단하기도 합니다. 이 표가 이제 자궁의 NK셀과 아까 말씀하신 여기 나오는 말초혈액의 NK셀의 비교를 보는데, 이 논문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2% 이상에서 유산율이 좀 올라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논문의 핵심은 뭐였냐면 자궁의 NK셀이 한 7%, 그 다음에 말초혈액의 NK셀이 12%를 두 개를 같이 보면 면역주사를 쓰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되긴 했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찍긴 했었죠. 선생님, PGTA라고. 까먹을 수도 있고 보기도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심플하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PGTA는 그 루틴으로 권장 드린다기보다는 난임 시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반복적으로 착상 실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35세 이상일 때는 조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35세가 커트라인이고 35세 이상이 잘 안 된다. 그럴 때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혹시 데미안 보셨어요? 데미안? 데미안 봤죠? 네. 데미안의 명언이 기억이? 뭔지 아세요? 혹시 선생님? 갑자기
갑자기 인문학 테스트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탁동시라고 해서 이제 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밖에서 깨주고 안에서도 깨면 더 잘 깨진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게 보조생식술에서 뭐가 있을까요? 보조 부하술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말이지만 보조 부하술이 있어요. 근데 보조 부하술은 왜 하게 될까요? 그 수정란 중에서도 계속 발달을 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겉부분에 조나라고 하는 그 막이 굉장히 좀 두꺼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레이저로 바깥쪽을 좀 약간 파내서 배아가 약간 나오게 그래서 도와주는. 눈사람처럼 나오게.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레이저가 나와서 여기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이분 같은 경우는 결혼 후 3년 후에 내원했고요. 인공수정 2번 했는데 안 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인공수정에서 만약에 임신이 됐다면, 수정이 됐다면, 부화가 안 됐다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험관 동결을 하고 다시 보조 부하술을 레이저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쌍둥이 임신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신이 돼서 부화가 안 되는 사람을 보조 부하술 도와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수정란의 막의 두께 이런 거에 따라서 해당이 되면 해야 되는 레코멘디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루틴으로 하는 거. 모든 과일이 좋다고 해서 모든 과일을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임상적에서 이제 타임랩스라고 실제로는 카메라들도 많이 나오죠, 선생님? 카메라들도 계속 이렇게 찍어보는 그런 것처럼 배아를 실시간으로 찍어보는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보는 기술이 나왔는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그 중간중간 배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꺼내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환경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온도든 습도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계속 일정한 환경에서 일단은 키우면서 그런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네. CCTV로 이렇게 보듯이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중간중간 뭔가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봤으니까 괜찮았는데 그 중간 과정이 제대로 발달을 하는지 약간 그런 부분들도 좀 배아들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간 과정의 어떤 발달 상태도 괜찮았던 배아를 또 선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배아가 있을 때 그 배아들이 헷갈리는 경우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막을 수가 있고요. 보험 과정에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보험 수가에도 있죠. 글루라는 걸 쓰는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글루라는 게 뭔가요? 풀이죠, 풀. 네. 네, 그래서 그 주성분으로는 히아루론산이랑 알부민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히아루론산 성분이 좀 점성도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처리를 해서 이식을 진행할 경우에 내막과 배아 사이의 어떤 이제 점성으로 네. 착상을 도와주는 어떤 풀 같은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글루가 잘 안 되거나 그럴 때는 하는 게 좋다. 실제로는 배아 이식하고 빠져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글루 쓰는 것도 좋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좀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이 결국 장황한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고려해 볼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제 방법이 많으니까 고민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것만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걸 했는데 성공을 했다더라. 근데 나는 왜 이거 안 시켜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 인터넷에서 이제 뭐 이런 시술도 있는데 이건 안 하나요? 이 병원에서는 이거 안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 진료를 보면서 이제 담당 의사분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점을 캐치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권장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방법들이 다 하셔야 된다던가 아니면 다 근거가 있다던가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